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내정했다.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대선을 앞두고 BBK의 소유자가 이명박 후보라고 폭로했던 김경준 씨의 누나 에리카 김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도곡동 땅 문제의 핵심 인물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경력 때문에 한상대 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혹이 제기됐다. 한상대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한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PD수첩에서도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어떤 검찰총장 후보자의 의혹이 막 불거지던 시점이었고, 제가 방송 예정일이 8월 2일이었는데 그 청문회는 8월 4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슈를 다룬다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 프로그램에 있어서 굉장히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는데, PD가 회사 간부에게 취재 의사를 밝히기 무섭게 그 소문이 검찰 주변에 퍼졌다. PD수첩에서 한상대 총장 관련해서 뭘 취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검증 관련한 뭘 취재를 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검찰하고 청와대에서 다른 언론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PD수첩이 이 청문회에 대해서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일요일 날 대검에서 그 직원들이 다 출근했고요. 여의도로 다 파견돼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여의도로 다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PD수첩이 인사청문회를 취재한다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친한 검찰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검사들이 기자들한테 물어보고 다닌다. PD수첩에서 지금 뭔가를 취재하고 있대더라.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도대체 내용이 뭐냐, 언제 방송되느냐 하면서 검사들이 기자들한테 수소문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PD수첩 오래 했으니까 혹시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 그럼 도대체 나가는 거냐 안 나가는 거냐를 가지고 저한테 2번 정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당시 PD는 한상대 후보를 취재하겠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회사 간부는 허락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이슈를 쫓아가는 어떤 언론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제 취재를 막았었죠. 결국 한상대 후보자에 대한 취재는 좌절됐다. 그런데 회사 간부가 취재를 불허한 직후 이 소문이 검찰 주변에 곧바로 전해졌다고 한다. 검찰총장 후보자를 이제 아이템으로 다뤄보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윗선에 왜 보고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다른 검찰 쪽을 접촉한 적도 없고,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상대만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다룬다고 했었는데, 대검 관계자가 한상대도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저한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PD수첩 측에 너네가 다루지 않기로 한 거 맞느냐. 한상대 총장 후보자 취재에 관한 MBC 내부의 보고 내용이 어떤 경로로 검찰 주변에 전파됐는지 지금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사실 PD수첩에서 그때 한상대를 다뤄보겠다고 얘기했던 건 저밖에 없는데, 제가 했던 그 한마디의 얘기가 주말 동안에 청와대라든가 혹은 검찰 고위 간부급이라든가 그쪽으로 이미 정보 보고가 돼서 결과적으로 못하게 된 거 아닌가, 또는 PD수첩이 하게 되면 다루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한다라는 게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문제는 PD수첩이 한상대 검찰총장을 취재하는 것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 그토록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신고한 재산은 약 26억 원. 자신과 부인의 명의로 된 고가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자산가다. 그런데 당시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래 사는 곳에서는 자녀들이 A 학교에 배정돼야 하는데 B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딸이 친한 친구와 함께 이웃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근데 학교를 가기를 별로 안 원하시겠죠? 왜요? 네, 아무래도 거기는 편차가 심하겠죠? 그런 차이. 한상대 검찰총장은 부동산 투기 등 다른 사유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위장 전입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 행위다. 더구나 한 번도 아니고 딸들의 진학을 앞두고 2번 연속 위장 전입을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그 당시 서울지검 등에서 일반인들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형사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거기서야 당연히 경찰 송치 사건 중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러니까 그 특권의식 내지는 선민의식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뭐 내가 검사인데 감히 누가 나를 어떻게 해, 뭐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는 한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뭐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도덕성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은 검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불법을 감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불법을 단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1998년 이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7,196명의 시민이 기소돼 처벌받았다. 특히 문제 검찰 수장은 그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그 이치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뭐 실정법 위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그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땅을 팔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06년 한상대 검찰총장의 가족은 서울 행당동의 땅을 3.3제곱미터당 196만 원에 팔았다. 그런데 2년 뒤 그 땅은 5배나 많은 3.3제곱미터당 957만 원의 토지공사에 수용됐다. 주민들은 땅값이 2년 동안 5배 뛴 게 아니라 매매가를 낮춰 신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내가 99년도에 장사 시작했는데, 채굴장 시작했는데 여기가 평당 450 나갔어요. 언제요? 99년도. 나는 500 정도 나가서 600 나가다가 이거 개발된다고 뭐 이거 자고 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매매 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시지가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이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문제의 땅이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값이 쌌다는 내용의 매수인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의 개발 계획이 발표된 후였기 때문에 도로 주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헐값에 거래되기는 힘들었다고 한다. 말이 안 돼. 그 사람이 바보밖에 안 돼. 밝은 세상에. 그리고 그 사람이 바보라도 또 친척 있잖아. 그지? 누구한테 물어보지. 순간 물건 사는 식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대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상대 검찰총장 인사를 밀어붙였다. 검찰 주변에서도 왜 무리한 인사를 하는지 추측이 무성했다고 한다. 대통령하고 임명권자하고 대학 동문이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발탁한 게 아니었겠느냐 이런 정도 얘기만 듣다가 최근에 이제 만난 검사들한테서 우리는 다 아는데 그걸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두고 깜짝 놀랐는데, 그 검찰총장 장인어른이 육사 출신의 예비역 장성이라고 그러고, 그분이 그 대통령 형님인 이상득 씨가 과거에 육사를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나오셨는데 그분이랑 동기고 뭐 굉장히 친한 친구였다. 그래서 그 라인도 이분이 총장으로 임명되시는데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을 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그 덕을 많이 봤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장인 박정기 씨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전두환 등이 조직한 하나회 회원이었던 그는 중령으로 예편했지만 5공화국 들어 한국전력 사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박정기 씨는 육사 14기 중에서 특히 이상득 의원과 친했다고 한다. 이상득 의원은 부상으로 육사를 중퇴했다. 고약이 같으면서 둘 다 육사 중도에 나왔고, 중도에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중령이 나왔으니까. 또 둘 다 업계이고 기업계 하니까 박정기가 예편하고 나서부터 아마 이상득이하고 교류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육사 14기 동기회 문건을 입수했다. 이상득 의원은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한 80년대 이후 동기회에 참여해 박정기 씨와 함께 동기회 간부를 역임했다. 육사를 중퇴했음에도 동기회 부회장을 맡을 정도로 열성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때는 전두환 정부 때니까 이상득이로서는 그동안의 동기생들하고 접촉이 없다가 문자 그대로 육사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고 육사 실세가 되니까 그때부터 14기에 달라붙기 시작하고 뭐 친하게 하고 옛날에 어디에 뭐 저기 작성한 뭐 해보면 신혼집에서 나무가 친구 이렇게 적는 란 있잖아요. 거기에 이상득 의원을 적은 것도 제가 보긴 봤어요. 워낙 좀 뉴스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라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하시고 만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박정기 씨는 친구의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다. 1989년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과 박정기 한전 사장은 나란히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당시 의원들은 박 씨가 영광원전 11호, 12호기를 현대건설에 수의 계약한 것은 50 비리의 전형이라고 추궁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상대 검찰총장은 고대 후배이자 자신의 사업 파트너의 사위, 동시에 형님 친구의 사위라는 특별한 관계였던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총장이 임기 후반기를 대비한 소위 이제 친위 검찰로 만들기 위한 포스트였다라는 의혹들을 이제 많이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출신이나 경력을 봐가지고 또 인간관계나 뭐 이런 면들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점들을 보면은 그 임명권자의 의도는 어느 정도 지금 달성된 게 아닌가.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리가 잇따라 불거졌다. 한상대 검찰총장으로서는 의혹을 해소할 기회이기도 했다. 먼저 이국철 게이트가 터져나왔다. SLS 이국철 회장은 그룹의 워크아웃을 막기 위해 권력 실세와 검찰에 돈을 뿌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국철 회장의 돈을 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차관을 구속했다.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 박배수 씨도 10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상득 의원실에서 정체불명의 7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이상득 의원은 서면 조사를 받는 데 그쳤다. 이국철 회장은 구속되기 전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재민 씨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한상대예요. 제일 친해요. 그래서 한상대를 만난 데 결과가 이 회장 네가 생각하는 만큼 수사가 안 될 것 같다. 한상대 입에서 올 6월달이에요. 이 SLS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만약 이걸 수사하게 되면 현 정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 박배수 씨도 한상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후 비슷한 얘기를 전해주었다고 한다. 8억 원의 뭉칫돈이 발견돼. 그 당시 중앙지검장 한상대 검사장한테 박배수가 확인을 했습니다. 1차 확인을 하니까 그때 답변이 이 SLS 사건을 수사를 하면 이 정권이 상당히 힘들다.
수사가 좀 힘들다 그런 얘기했고. 권력 실세와 검찰 간부에 대한 로비 의혹이 규명되지 못했다. 돈을 줬다는 이국철 회장은 구속됐지만 받은 것으로 지목된 사람 중 일부는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이사장급 관련된 거는 수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회장은 이제 다 고소할 부분은 고소하고, 항고할 부분은 항고하고, 이제 진실 밝히기 위해서는 계속 그냥 꾸준히 할 생각인가 봐요. 그러니까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회장도 역시. PD수첩의 입을 막은 채 한상대 검찰총장의 인사는 이렇게 진행됐다. 그리고 지금 권력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쌓이고만 있다. 검찰과 권력의 유착이라는 해묵은 화두가 2012년 한국 검찰의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기네 절친을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내곡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기를 임명한 사람한테 칼을 겨눠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와 그다음에 현 정권 비리에 대한 그 수사에 있어서의 그 현격한 차이, 결국은 그 검찰 그 수장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나 의지,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한 그 요인으로서 작용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